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KYC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는 한 주 사이 50만 명이 KYC를 추가로 통과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0만 명 이상이 KYC가 통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도 계속 더 빠르고 더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KYC가 오픈되도록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을 진화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 승인 과정에서 멈춤 현상들은 우선 재신청 버튼이 새로 생성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정체 과정에 있었던 분들이 해결이 서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추가 기능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 파이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는 컨텐츠의 두 번째 시간으로 2020년 파이 컨벤션 행사를 통해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파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인 파이가 어떻게 기존 산업들과 협력하고 침투할 수 있는가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파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KYC 관련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뉴스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일 전 파이 채팅창에 나타난 글 중 모더레이터 분으로 보이는 아이디의 글이 눈에 띕니다. 바로 그 내용은 다음 주 몇 주 후에 파이 앱에서는 새로운 KYC 옵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는 공지가 그것입니다.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이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지침사항이 제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세 번째 단계인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KYC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상시 KYC를 진행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6개월 동안 KYC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아마 새로운 옵션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일정들이 모두 공지가 되고 있어서 KYC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파이오니어들에게 대단히 희망적인 뉴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에 창업자 니콜라스 박사의 새롭게 눈에 띄는 공지가 있어서 한 가지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KYC가 단 한 번도 오픈되지 않았던 파이오니어들의 가장 큰 걱정과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는 혹시 파이 KYC 시스템 알고리즘이 나의 계좌를 페이크 계좌로 인지할 만한 별도의 사항이 있어서 단 한 번도 KYC가 오픈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채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많은 분들이 KYC가 오픈되고 있고 밸리데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거의 1000일 이상이 지나거나 최소 20개월 이상 채굴을 진행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전혀 단 한 번도 KYC가 오픈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의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귀하의 계정을 가짜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천만 개의 실제 계정에 비해서 가짜 계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의 절반의 파이오니어들이 아직 KYC에 초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 계정의 대다수는 실제 사람입니다. 아직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짜 계정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은 현재는 느리고 보수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 남아있는 대다수의 실제 파이오니어들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튼 조금의 시간이 흐른다면 현재의 문제점들이 모두 보완되고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채굴자들에게 KYC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YC 기간 동안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KYC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허점 등을 통해서 절대 파이코어 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혹여 이 지루한 기간 동안에 지쳐서 채굴을 중단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진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결국 니콜라스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grow together, 함께 성장하자는 그 말대로 거의 대부분의 전략이 파이오니어들의 의견들이 결국 반영되고 집단 지성과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특성인 다오의 형태가 파이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어떻게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협력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코어팀의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이학경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서 파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파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컨벤션 참가 파이오니어들의 의견이 파이 코어팀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서 도출되는 다양한 목소리가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파이 컨벤션 2020 기간 동안에 노드, 커뮤니티, 앱 개발, 블록체인과 기존 산업 분야와의 협력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 대해서 총 18만 6천 건 이상의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니콜라스 박사가 전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많은 의견들은 코어팀의 수렴을 통해서 파이 코어팀의 미래 전략 안에 파이오니어들의 생각이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파이 네트워크의 결합 방법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그룹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참가한 파이오니어는 나는 파이가 명확하게 설명하기 쉬워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고, 코인베이스보다 오히려 파이 앱으로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이가 마케팅 에이전시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이 모든 시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포지셔닝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더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복잡한 결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파이오니어부는 파이가 크게 성공하려면 첫 번째, 법정화폐로서 기능을 시작해야 하고, 둘째, 다른 통화에 비해서 거래 속도를 더 높여야 하고, 세 번째, 전 세계 금융 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서 움직여야 하며, 넷째, 방대한 생태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생태계라고 더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들의 프로그램 실행을 더 도와야 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파이코어 팀의 마케팅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본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네팔의 파이오니어는 파이 및 기타 암호화폐는 상호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공유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협업 방식으로 함께 작동될 수 있고, 이것은 모델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모든 프로젝트는 기술 자산을 공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도의 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서 파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파이 플랫폼 자체가 상대적으로 타 블록체인 대비 우수성이 많은 플랫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력 분야에서 코어팀의 대기업과의 협업을 주장했던 미국의 파이오니어는 은행은 최초로 블록체인을 적용한 기관이고, 또한 블록체인을 믿는 많은 대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 코어팀이 은행과 아마존 같은 대기업을 직접 빨리 만나서 파이 커뮤니티를 설명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의 핵심 위원이가 반드시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서 진전을 만들게 되면 비즈니스의 큰 전환을 실제로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도에서 온 파이오니어의 의견은 파이의 핵심 강점은 숫자라는 것에 있고, 파이 블록체인 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이 노드와 슈퍼 노드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트랜잭션 시간을 수정하려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블록체인과 협력하면 이러한 거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즉 파이 플랫폼을 활용한 타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한 파이는 채굴 암호화폐가 차세대 세계 통화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수합 교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파이오니어는 파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타 프로젝트의 계약 혹은 특정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체 계약을 파이 네트워크에 배포할 수 있다고 하였고, 아울러서 파이의 강력한 KYC 기능을 다른 여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사용 가능하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규제법 준수라고 하는 이슈로부터 혜택을 받게 되고 타 프로젝트와의 협업 혹은 상호 운용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당히 전문가다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재즈 마이애미는 파이는 강력한 암호화 프로젝트로서 1000만 명의 검증된 파이오니어를 보유한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주류 블록체인이 파이에 접근하도록 마케팅 방식을 바꾸면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푸시보다는 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이는 충분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3단계를 맞이하고 있고 이제 곧 오픈 메인넷으로 가야 하는 파이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케냐의 파이오니어는 파이 플랫폼에서 직접 현지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현지 암호화폐와 같은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파이의 경우에는 매우 성공적이기 때문에 특히 케냐에서 실제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되고, 네트워크의 글로벌한 스케일이
파이를 좋은 환율로 쉽게 교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파이를 구매하거나 파이를 사용하여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의 첫 번째 헝가리 파이오니어는 파이는 시장에서 일종의 글로벌 통화로 지정이 된다면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더 쉽게 통합이 될 수 있고 다른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파이를 시작 프로젝트로 언급한 앱과 혹은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알려진 상태에서 더 쉽게 채택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파이오니어는 파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암호화폐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변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파이 사용자들은 양방향으로 언제든지 타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변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파이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이가 어떻게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하고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마지막 여섯 번째 그룹의 답변입니다. 파이가 다른 프로젝트의 비즈니스를 돕고 그들의 제품을 성장시키고 특히 그들의 고객 운영 관련 협업을 통해서 다른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운영해보고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점을 공유하고 두 번째, 여기서 파이는 고객 할인 및 특별 제한과 같은 건들을 함께 광고하고 타 기업 및 여타 프로젝트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네팔 파이오니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업 내부의 전산 시스템을 근거로 하여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파이오니어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파이가 매우 사용하기 쉽고 따라서 그러한 장점으로 가까운 미래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고객들이 파이를 디지털 통화, 지불 거래 또는 전 세계로의 모든 송금의 도구로서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강점은 결국 다른 블록체인이 파이와 협력하기를 원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이 컨벤션 2020 행사에서 파이가 타 블록체인들과 협업할 수 있는 각종 협력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상품과 서비스를 파이 앱을 통해서 구매하는 실질 디지털 통화로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파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새롭고 더 폭넓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도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모든 과정들이 과거에 파이오니어들이 제시했던 많은 의견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직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일들이 파이 플랫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조차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엔 왜 파이가 지금 이 시기에 파이투데이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